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전세 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린 때보다는 조금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는 진행 중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및 전세값이 동반 하락한 경우, 이게 2022년부터 전세 사기가 성행했는데 2022년은 2021년에 고점 뚫고 내려간 때잖아. 이때부터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깡통주택, 깡통전세란 말 들어보셨죠? 집주인은 깡통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니까 소송이 벌어지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는 건축주, 중개사, 감정평가사, 금융회사 대출 담당이 공모를 한 경우예요. 다가구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피스텔 포함해 가지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가격 정보가 투명, 거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슷하거나 그 높이 전세를 놓는데 이걸 모르고 당한 거예요. 바지 사장이라는 걸 내세워서 중간에 또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기도 해요. 이건 완전 사기죠.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 제도가 지금은 좀 많이 국토부가 좀 강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허술했어요. 간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중개사는 나름대로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사인데 업무에 좀 실수, 전문성 결례에서 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등기나 공시 제도가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시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 등기 목록이라고 그래 또 다른 걸 또 담보 등기 가등기 목록이니 이게 등기상에 공시가 되지 않고 따로 목록을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법률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환매 등기니 이런 것만 들어와도 우리가 이게 뭔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5가지가 큰 문제이고 도표를 보면 허그와 HF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지금 강화되거든요. 전세자금 보증, 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이 강화가 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선순위 플러스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감정가의 주택가격이라고 그러면 감정가의 90%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급증하는 허그의 대입변제 규모인데 이거 사실은 공적 자금이 그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주택도시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 손해가 2024년도에 6조가 넘어요. 2022년부터 급증한 거 아시죠? 1조가 넘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할 겸 제가 허그와 손잡고 지금 대응 대책을 펴니다. 여러분 사유를 알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씩 지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빌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며 20에서 30대 젊은 직장인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제 신혼부부 포함해서 다시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 계획을 맺는 분이 굉장히 급증할 때라서 제가 이 특집을 마련한 거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깡통주택,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이건 사기라기보다는 사고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무담보 갭투자가 성행하는 경우 다세대나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합해도 5억이고 매매 가격도 5억인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야 이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 버리면 집값 상승, 그러니까 5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6억 돼 그러면 1억을 먹는 거죠. 또 전세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또 자기 투자금이 하나 또 들어가지 않을 때 그것도 수익으로 현금
캐시 수익으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확 빠진 게, 그러니까 예상과 반대로 간 거잖아요. 매매도 내리고 전세도 내리고. 이럴 때 무담보 갭 투자한 사람들이 소위 레버리지 투자, 지렛대 했던 사람들이 폭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월세 매물을 전세 매물로 속이는, 중개사가 속이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긴 한데, 그래서 월세로 나왔는지 전세로 나왔는지 확인이 반드시 집주인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줄 때는 중개사한테 보내면 안 돼요. 신탁 등기 매물인 경우, 신탁 등기가 뭐죠? 신탁은 늘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 회사 있죠? 이곳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상의 소유자 명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신탁 회사의 동의나 신탁하고 회사하고 해야 돼요. 신탁 등기의 구체적 내용은 신탁 등기 목록을 떼지 않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쪼개기 대출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인데, 공동담보 등기에 담보 저당권이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발생해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보통 한 30가구 4층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담보를 받을 때 층별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담보 등기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이게 근생시설이 많아요. 근생은 상가로 되어 있거든요. 근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가 많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방비로 지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방대책 같이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da